저는 2006년부터 폴리를 시작했고 지금 2008년에 두럭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폴리 아티스트 안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영화상이나 아니면 뭐 광고상이나 이제 영상 컨텐츠 안에서 주인공들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사물에서 어떤 이제 필요한 사운드들에 대해서 그 소리를 극대화 시켜주고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폴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 영화도 있고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제 방송 드라마나 OTT 사업들도 그리고 뭐 심지어 광고, 게임 뭐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컨텐츠 상에서의 안 들어가는 요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 쪽으로 이제 관심을 두고 했었는데 이제 대학 입시를 통해서 이제 실용음악과 쪽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잘 안 돼서 엔지니어 쪽을 찾아보다가 이제 음향 쪽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음향 제작과를 진학을 하게 됐고요. 제가 뭐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운동이나 그런 체육 쪽들이 몸이 있어서 그런 체력적인 것들을 이제 소리를 내다가 몸으로 소리 내는 것들이 너무 매력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도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네. 처음에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00년도 때는 거의 뭐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영화를 하시는 분들도 폴리 파트라는 게 있다는 것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작했을 때에도 폴리 아티스트가 우리나라에서 4명, 5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그 외부 업체의 녹음실에서 직접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직업의 특성상 신기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방송에 조금씩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이제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런 홍보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폴리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제가 무슨 어떤 정확한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시고요.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영화 음악 요즘에 무슨 영화 음악 하냐라고 영화 음악 아니야. 정확히 그때마다 이제 찝어주긴 하는데 이제 인지도 자체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폴리 스튜디오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프리랜서의 개념이 돼 있어서 영화 제작사에서 이제 전체적인 사운드 믹싱을 이제 녹음실에 의뢰를 가게 되면 그 녹음실에서 이제 폴리 스튜디오를 선정을 해서 이제 다시 의뢰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가장 먼저 영상을 보면서 아티스트는 어떤 소품들, 어떤 아이디어들, 어떤 신발과 캐릭터에 대한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되고요. 이 캐릭터의 A라는 캐릭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느낌을 있고 이 영화에서 어떤 존재감 있는 것들을 캐릭터를 분석을 먼저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발소리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연기를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소품을 여러 가지 이제 운동화나 아니면 구두 그럼 어떤 이제 또 장소들도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흙바닥이나 아니면 방바닥이나 그런 것들도 다 머릿속에 이제 구상을 먼저 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캐릭터들을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도구가 필요한 것들 만약에 뭐 권총이 필요하다. 그러면 권총에 대한 그 캐릭터가 권총을 들고 있는 것들도 하나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각 캐릭터마다의 인물의 분석을 통해 갖고 그 캐릭터에 맞는 소리들을 디자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자체가 발소리를 10발자국 이렇게 걸으면 제가 그거를 10발자국을 소리를 외워서 동작을 느낌마다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녹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사람이 하는지라 정확한 싱크 포인트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갖고 나중에 레코딩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에디터 아니면 제가 직접 그걸 다시 이제 세밀한 디테일한 이제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최종 이제 파이널 믹싱을 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폴리 아티스트로만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연기력. 그러니까 다른 이제 대사나 아니면은 뭐 이펙트나 앰비언스 같은 경우에 사운드 디자이너 아니면 에디터라고 칭을 하는데 폴리만 왜 폴리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저도 연기자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우들이 물론 감정을 싣고 다 연기를 하지만은 그 감정을 그대로 저한테 이제 이입을 시켜서 발소리를 낼 때 그 감정이 한 발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냐, 강약을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해야 그 영상과 제가 냈던 소리 자체가 동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인 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이제 도구들을 선택을 하고 미리 연구를 해보고 소리를 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연습을 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룸의 이제 어쿠스틱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룸 자체에서도 어떻게 공간을 이렇게 이루어서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도 중요하고 장비도 뭐 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연기력이나 그런 도구들 선택이나 그리고 그런 장비들 세 가지 조합이 돼야 가장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거 영상 속 안에서 이제 사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 그렇죠. 애니메이션은 소리가 아예 없잖아요. 물론 성우분들이 그거에 맞는 이제 캐릭터의 대사를 하고, 그러니까 대사 위에는 소리들을 전부 다 입혀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 이제 뭐 마당을 나온 암탉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영화, 이제 만화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앰비언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대사나 그러면 이펙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연기할 수 있는 이제 폴리 같은 경우들도 그런 소리들이 없다 그러면은 관객들이 들었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 재미가 없다 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심지어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다 라고 했을 때에는 화면에 갑자기 귀신이 확 나오는 거죠.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보더라도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최종으로 믹싱이 된 사운드들이나 그런 것들을 대고 이제 관객들이 들었을 때는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를 더 깜짝 놀랄 수 있는, 극대화를 시켜줄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소리의 가장 중요한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폴리 중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제 아티스트의 이제 연기력이나 그리고 이런 공간, 그리고 장비, 도구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비 쪽에서도 마이크만 좋은 거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독립영화랑 다큐멘터리랑 상업영화랑 드라마에서 쓰여지는 마이크 자체들도 다 달라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영화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동시녹음의 비용을 책정을 하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동시녹음 자체나 아니면 후시녹음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소리들이 다 이제 대사들이 단단한 이제 힘이 있고 되게 가깝게 소리를 느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독립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 자체가 비용적인 게 적다 보니까 마이크들이 다 인물과의 대사가 멀리 느껴지게 되죠. 그거를 갖고 저희가 마이크 가깝게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면 당연히 거리감이 달라지겠죠. 제가 이렇게 장비를 많이 사고 이런 룸 안에서의 어쿠스틱도 신경을 쓰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것들이 받쳐지지 않으면 제가 연기력이 좋더라도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좋은 소리가 안 나오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제가 만족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상황에 맞는 장비들을 사게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어떤 조합에서 이제 흡음을 어떻게 하면 이 소리들을 더 받을 수 있고 어쿠스틱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욕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점인데, 그러니까 그 벽에 막혔을 때 제가 그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활동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폴리를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처음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한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5년차, 6년차 정도 됐을 때인데 그 5년차, 6년차에 됐던 폴리에 대한 생각을 180도를 뒤집어 주신 분이 이제 블루캡 이제 사장님이시고, 저랑 지금도 뭐 녹음을 계속 하고 계신 그런 선배님들. 그렇게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뒤집어지고, 이제까지 제가 했던 것들이 폴리가 아니었다라는 연기력이나 아니면 제가 했던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예 다른 관점으로서 소리에 대한 접근이 아예 달랐던 거죠.
아 이제까지 내가 뭘 했던 걸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생각에 대한 소리에 대한 접근성이나 아니면 도구에 대한 접근성, 이렇게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읽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장 많이 시켜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는 저만 연기를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영상에 나오면 그 발들을 움직이는 캐릭터의 발소리를 외워서 몇 번째 발에 포인트를 주고 악센트를 주고 몇 번째 발에 힘을 빼야 되는 것들을 계산을 하고 연기를 하는데 저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깨달았던 거였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범죄와의 전쟁을 녹음을 하고 자 나와서 한번 들어볼게요 하고 디자인을 다 해서 딱 들어봤어요. 제가 낸 소리인데 모니터를 해보고 이런 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동시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폴리를 해서 이게 내 소리가 맞는 건지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예전에는 폴리를 5, 6년 전 이제 그 차 때까지는 제가 낸 소리 자체가 극장에서 소리가 좀 작게 나온다거나 좀 도드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욕심들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자체는 내가 소리를 내더라도 이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의 전쟁을 그렇게 해서 들어봤는데 이게 제가 낸 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심지어 밖에서도 조정을 하는데 페이더로 조정을 하는 것도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궁합이 맞으면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동시같이 들릴 수 있는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후궁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도 이제 용의 그 용포 그 옷의 소리를 옷소리를 내는데도 12번씩 테이크를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관객들이 들었을 때 그냥 후 하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저희 아티스트들은 그것들을 감정을 주기 위해서 몸에 힘을 줘야 이 소리를 빼고 소리를 내고 그런 것들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들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좀 개인적으로도 너무 충격적이었었고 제가 지금까지도 발전할 수 있던 계기가 지금 업계에 계신 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불캡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하시는 저희 같이 녹음하시는 이제 선배님도 계신데 다른 여타 녹음실에 있는 뭐 실장님이나 선배님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들을 제가 다 습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가 생기고 집에서 드라마를 정주행을 하게 되고 영화를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컨텐츠는 정말 제가 15년, 16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은 작업을 해가 들어오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시기인데 이거를 다 저희가 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구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후배를 양성하는 데는 거의 없죠.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뭐 폴리 아티스트에 대한 전문적인 양성기관은 거의 없고요. 그런 양성기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직원을 이제 저희 후배 양성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물론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퀄리티를 연구를 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좀 속된 말로 그러니까 머신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근무 환경들이나 그런 처우 개선이 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K 컨텐츠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뻗어 나가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나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자체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K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 거면 그거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은 보상을 더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생기면은 저희 자체에서도 조금 더 의욕적인 거나 연구를 더 할 수 있고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어쨌든 점점 이 지금 OT 사업 자체가 영상 콘텐츠 산업 자체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물론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데 녹음실들에서 조금 더 환경이 좋고 여건들이 좋은 환경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도전을 해보면은 충분히 미래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아직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효과음 작업을 이 녹음실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서도 분명히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소리라든지 한국형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특이한 장면들은 이펙트성으로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사운드 에디터 자체들도 헐리우드에서 녹음이 된 라이브러리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학생들을 사운드 수업을 하다 보면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앰비언스 측면이나 아니면 한국형 전형적인 뭐 문소리라든지 그런 이제 특이한 소리들, 도구들을 이용한 소리들이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헐리우드에서 한 이제 라이브러리는 다 헐리우드 거잖아요. 앰비언스 자체가 우리나라 영화에는 잘 묻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베타 테스트를 할 때 그때 한번 들어보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앰비언스적인 것들이나 이펙트적인 것들은 충분히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뭐 라떼는 얘기를 하잖아요. 좀 지난 말이긴 하지만 제 후배들이 그때 기성 선배는 정말 발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해줬다.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소리 정말 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지금 상업 영어를 한 게 거의 한 300편이 넘어가는데 사운드 제가 하면서도 15년, 16년을 하더라도 제가 발소리에 만족하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만족을 하는 순간 거의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티스트한테는 정말 그게 위험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리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정도 이 소리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잘했네. 그거를 자기 혼자 속단을 해버리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안 되고 그 다른 영화에서도 똑같이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